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야, 국민동의청원,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청원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지금 2,000명이 넘어요. 야, 대단하네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아까 4,000명이 동시에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일부러 지연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요. 예, 일부러 지연은 뭐 아닐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럼 일단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히 선거 직전보다는 이재명 대표 재판 지금 횟수가 좀 줄었어요. 정말 놀라운 거는 재판이 지연된다고 바득바득 우기던 그 언론들이, 그래서 일주일에 3번도 좋고 4번도 좋고 무조건 재판하라고 하던 그 언론들이 이제 와서 조용합니다. 하이네 진짜. 아니, 재판 연기된다고 하면 이거 선거 전이나 후나 똑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거 후가 되니까 갑자기 재판 진행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재판 내용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띄엄띄엄 나오는 얘기, 수박 거달기식의 얘기들만 겨우겨우 보도하고 있네요. 자, 아무튼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중요한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는 무척이나 유리한 내용입니다. 백현동 이 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줄 당시 이재명 대표가 중앙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재명 대표는 그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현직 기자의 증언입니다. 현직 기자가 직접 증인으로 나섰고요.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위협을 느낀다, 만다 하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내가 느낀 거예요, 그냥. 따라서 남들이 안 느껴도 나는 느낄 수 있고요. 남들은 다 느껴도 나는 못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위협인 겁니다. 객관적으로 협박죄하고요, 협박을 느꼈다라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협박죄는 객관적으로 위해의 고지가 있어야 되지만, 협박을 느꼈다, 위협을 느꼈다라는 건 그냥 나 주관인 겁니다. 근데 이 주관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는 얘기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자, 아무튼 당시 이재명 대표가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취재를 한 적이 있다 라고 하는 현직 기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로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증언이 나온 거죠. 이런 증언하기 되게 힘듭니다. 요새 이재명 대표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증언한 사람은요, 한마디로 골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나섰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재명 대표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선거법 사건이에요. 선거법 사건은 두 가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김문기 씨 모른다고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백현동 사건 허가를 내주는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심한 압박과 위협을 느꼈다. 이 내용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두 가지는 다 주관적인 거예요. 내 머릿속에 느끼는 거야. 내가 주관적으로 누구를 안다라고 인지를 했느냐, 내가 주관적으로 위협을 느꼈느냐, 주관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느끼지 않았더라도 나는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이나 호들갑처럼 느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또는 지나치게 둔감하게 느껴질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진실 같지 않은데 라는 비난이 쏟아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거를 법정에서는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법정에서 다룬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의 넌센스입니다. 정확하게 이 재판을 판단한다면, 제대로 된 판사라면 이거는 판단할 게 아니다. 애시당초 이거는 공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 내리는 게 맞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을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김문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혹시 일기장에 내가 오늘 김문기라는 사람을 만났다 어떻더라 이렇게 써놨는데 그렇게 써놓고도 모른다라고 했다면, 그래서 내가 이 일기장이 들켰다면 그런 얘기가 틀려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몇 번 만났잖아. 몇 번 만났는데 왜? 만나도 모를 수 있는 거지. 참네. 어디까지나 주관입니다. 위협? 내가 느꼈다는데 어떡할 거야. 참네. 아무튼 오늘 이 성호법 사건과 관련해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에요. 당시 성남시청 출입기자였다고 합니다. 성남시청 출입기자가 오늘 이재명 대표한테 결정적으로 유리한 얘기를 진술합니다.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 허가가 진행될 그 무렵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 얘기를 전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참 저는 이런 얘기를 전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도 참 이번 사건 황당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대단히 주관적인 부분인데 주관을 가지고 내 주관을 가지고 재판을 참네.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또 재판을 하는 놈이나 이걸 가지고 기사를 쓴다는 놈이나 이걸 가지고 재판 빨리 하라고 하는 놈이나 다 나쁜 놈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협박죄의 구성 요건과 협박을 느끼는 건 달라요. 협박죄의 구성 요건은 위해의 고지라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협박죄니까 죄를 물으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협박을 느끼는 것은 내 주관이야. 위해의 고지가 구체적으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느낄 수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한테 협박하라는 방법은 되게 다양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오늘 당시 출입기자, 성남시청 출입기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주관적인 사정, 그 주관적인 사정을 입증하는 증언을 한 거죠.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이 기자한테 그런 얘기했답니다. 요즘 중앙정부한테서 너무 협박이 너무 심하다. 백현동 쪽 관련해서 빨리 이거 허가를 내주란다. 야, 나 너무 힘든데 취재 좀 해줄 수 있어요?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당시 실제로 취재를 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법정에서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대목인 거죠. 이재명 대표는 당시 위협을 느꼈다라는 거는 이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참 이게 말이 어렵죠. 위협을 느꼈다라는 주관적 감정을 객관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인이 나타난 겁니다. 야, 이게 말이 정말 아무튼 검찰이 발끈했겠죠. 당연히 마이씨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반대 신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다른 공무원들 취재를 했었냐 어쩌냐 뭐 기사를 썼냐 안 썼냐 뭐 그런 얘기를 쭉 뭐 묻습니다. 자, 이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 그 이재명 대표의 요청을 받고 성남시청 공무원들을 취재를 했었다. 근데 당시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협박이란 말을 하지는 않더라. 그러나 국토부로부터 여러 차례 공문이 하달된 것은 확실했다. 취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말을 아끼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즉, 중앙정부로부터 압박이 있구나라는 것을 자신은 알 수 있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정권과 맞서서 그까지 했었죠. 단식 투쟁까지 하고 있었죠. 그러니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니 뭐 하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위협하려고 안 했겠어요? 지금 검찰 보세요. 그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계속 이재명 달달달달 볶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검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상황이 이래요. 자, 이 얘기를 오늘 바로 증인신문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는 유리한 그런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 유리한 증언, 이 유리한 증언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의 반대 신문을 통해서도 확실히 느껴지는 것이 일단 주관적으로 협박이라 느꼈느냐, 그건 확인이 된 거거든요. 주관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협박이라는 점을 느꼈다라는 것까지 이미 확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게 맞습니다. 중앙정부가 직접 위협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시 이재명은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다른 사람한테 나 위협을 느끼고 있어 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라고까지는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 이거를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다? 법정에서 국회에 나가서 거짓말을 했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확인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는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놀라운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은 그렇게 득달같이 나오던 보도들이 왜 이 유리한 증언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가 나오지 않는지, 오히려 지금 다른 보도들은 쏟아지고 있죠. 아니, 아예 언론들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관심을 꺼버렸다면 또 얘기가 틀려요. 근데 아시다시피 오늘 이런 보도는 많이 났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이 10월에 선고될 거다. 이재명 관련된 사건 첫 번째 선고가 나올 거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고가 언제 나올 거라는 거는 보도하면서 유리한 내용은 보도를 안 한 거예요. 마치 이재명 10월달 되면 죽어! 이 얘기를 하는 거와 같잖아. 이 뭐 하자는 거죠? 언론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도 되나요? 말 그대로 이거는 말 그대로 편파 보도인 거고요. 검사들한테 아양 떠는 보도에 불과한 겁니다. 검사들이 조금이라도 불리한 보도는 아예 내지를 않는 거죠. 글쎄요, 오늘 보도, 오늘 저 증인 내용도 그래요. 사실, 좀 작정을 하려고 하면은 좀 뭐 검사들한테 유리하게 포장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예 그런 것도 안 하는 거지, 이제. 아예 하기 싫다는 거죠. 참, 이런 지금 검찰, 그리고 이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자, 지금 뭐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요. 9월 달에 결심을 하고 10월쯤에 선고가 나올 거다 라는 보도가 지금 도배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보도를 할 거면 오늘 재판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정도쯤은 보도하는 게 맞지 않나요? 참
너무나도 의도가 빤히 보이는, 그러니까 검찰의 애완견 소리가 듣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자, 라첼님, 검사가 공소장 변경한 거 판사가 허락해 줬다고, 공소장 변경은 웬만하면 허락을 해 주긴 합니다.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검사가 처음부터 공소장 내용을 잘못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소 기각이 맞아요. 근데 참, 이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었고요. 사실관계가 뚜렷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소장을 고치고 말고 할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공소장 변경한다? 아이고, 참.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안 받아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마 판사는 공소장 변경에도 별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보는 것 같아요. 2년 넘게 재판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공소장을 변경한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만큼 불리하다는 거를 스스로 자인하는 셈인 겁니다. 뭐라고 변경할지 좀 봐야 되겠네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백현동 건 같은 거는요, 지금 이거는 선거법으로 다룰 사건 아니에요. 설령 이것이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회 직원 감정에 관한 법률로 다뤄야 될 문제예요. 이게 선거법으로 올 수 있는 자체가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법리적으로나 뭐로 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저는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공소장 변경도 이렇게 함부로 막 해주는 거 아닙니다. 어디 공소장을 맨날 바꿔. 이 마치 그런 거예요. 답안지 내놓고, 시험 칠 때 답안지 내놓고, 채점할 때 돼가지고 답안지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참. 그래서 정말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하는 것이 이 공소장 변경인데,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얼마나 엉터리로 돌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이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둔감하게, 그러니까 그냥 허용한다 안 한다만 따지고 있을 뿐이지, 그 허용의 취지라든지 언제 허용할 수 있는지,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된다라는 것, 이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지만 허용되고 있으니까 상관없다, 허용해 줘도 돼. 예외적으로 허용해 줘야 된다,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수 있다 인데 늘상 허용해 주고 있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공소장 변경은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근데 늘상 봤잖아. 우리 보세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재판에서 늘상 공소장 변경되잖아.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참. 참. 날이 갈수록 참 우리나라 재판 사법 제도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